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37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고정과 윤리에 나오는 논어 이 페이지 78쪽인데요. 인간다움으로서의 인의 마음과 실천이라는 제목하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인 인의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에 담긴 뜻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움으로서의 인. 자, 공자는 인이란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애인을 얘기하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 애인을 우리는 인이라 하고, 공자는 어진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 가까운 데에서 취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인을 이루는 방법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요 위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면 나도 이롭고 당신도 이로운 거입니다. 이게 자리타 아닙니까?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 갑시다. 이게 자리타예요. 자리타. 가까운 데에서 취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을 인을 이루는 방법이다.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거에 모든 인의 근본이 되는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이렇게 한다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결국은 뭐죠?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솔선수범을 하고 그 결과의 과실은 나중에 살펴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은 것을 뒤에 하니 이렇게 한다면 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아, 저게 이러한 행위를 하면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하지. 나한테 이런 이익보다는 손실이 좀 있겠네. 그럼 하지 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칸트에 있어서의 무조건적인 선이라면은 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것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논하지 맙시다 라는 그러한 내용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 저는 아무리 봐도 동서양이 비슷비슷해요 다. 왜? 그들도 인간이고 여기도 인간이거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다르게 보는 그러한 이익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잠깐 봅시다. 발전과 정보의 진전에 따라 물질적 풍요, 정보의 진전에 따라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가치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정신적 가치는 무너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치에는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혼란이라는 이라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위인 그러한 시대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물질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가 의보다 더 앞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은 항상 늘 있어 왔었습니다.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문제였지. 예.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자는 천하를 두루 다니며 정치적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고 근본 사상으로 인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라고. 자, 인의 실천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이 대동사의 현실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래서 특히 공자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이들에게 도덕적 수양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도덕적 수양은 이상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개념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실현된 사회가 대동사회, 이상사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인이 실현이 되기 위해선 각각의 개인은 뭐를 해야 돼요? 도덕적 수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 얘기죠. 도덕적 수양.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인에 대한 언급을 100구에나 할 만큼 강조를 했지만 구체적 개념 정의보다는 질문하는 제자의 자질, 처지, 이해 능력에 따라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각각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다른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사람다움의 이치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전편에서 36번째에 있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는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다움의 이치는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삼아오는 말을 함부로 아니하고 참는 것이라고 하였고, 자,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말을 함부로 아니하고 참는 것, 이거는 억제하고 제어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극기가 나오는 거예요. 극기. 예. 말을 함부로 아니하고 참는 것, 예. 극기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뭐로 가는 거예요? 복례로 가는 거죠. 예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기 복례의 다른 표현을 말을 함부로 아니하고 참는 것이라 하였고, 자공은 인을 목수가 일을 잘하려면 그 연장부터 갈아야 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 대부 중에서 현명한 사람을 골라 섬겨야 하며 선비들 중에서 어진 사람을 골라 사귀어야 한다. 인. 자, 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의 표현은 우리 위에서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됐나 한번 봅시다. 인의 표현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게 해야 할 것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목수가 일을 잘하려면 그 연장부터 갈아야 하고, 자, 우리가 이 자공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도를 잘 닦아야 하고 그 다음에 덕을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도덕의 실천에 따른 겁니다. 이때 도가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잘 사귀려면 나부터 잘 알아야 하고 그러한 표현하고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대부 중에서 현명한 사람을 골라 섬겨야 하며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쌓은 신문지에는 생선 냄새가 나고 난초를 쌓은 신문지에는 난초 향이 나듯이 그 주변의 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선비들 중에서 얻은 사람을 골라 사귀어야 한다.
내가 얻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주변에 얻은 사람을 골라 사귀어야 하고, 내가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잘 섬기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나라에 거처한다면 얻은 대부를 섬기고 선비 중에서도 얻은 사람을 친구로 삼는 일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공은 사마오 같은 경우에는 극기복례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한마디로 했지만, 자공은 우선은 너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조성을 잘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인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사마오의 인은 개인적이고, 이거는 개인 플러스 공동체적인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해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지가 인에 대하여 세 번을 묻자 이에 대하여 공자는 첫째 답변에 평소 거처할 때는 공손히 하고 일이 있을 때는 공경으로 하되 사람들과 더불어 충성스럽게 되기를 비록 오랑캐 지방에 가더라도 버리지 않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 평소 거처할 때는 공손히 하고 공경으로 하되 사람들과 더불어 충성스럽게 되기를 오랑캐 지방에 가더라도 버리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배신하지 않으면서 공경스러움과 자세히 공손함을 같이 지킬 줄 아는 자,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번지에게 인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먼저 고난을 겪은 뒤에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편한 것을 찾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온 과정들 속에 얻어지는 것이다. 얻어지는 것이다. 그 얻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에 첫 번째처럼. 세 번째 답변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어요. 결국에는 세 번째는 우리의 그 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애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답변으로는 번지가 머리의 수준이 1, 2, 3에서 3번 정도 얘기했을 때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되는 그 답변을 세 번째에 가서 애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설문 해자에서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인이란 친하다는 뜻이며 인과 이의 조화로운 글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이란 친하다는 뜻, 친하다는 얘기는 이게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즉 친하다는 뜻은 여기서 바람직한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하다, 바람직한 관계이다. 바람직한 관계이다. 관계.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인과 이의 조화로운 글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 인의 개념을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때 요 인은 사람인과 이의 조화로운 글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인과 이의 조화로운 글자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계 이러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상적인 윤리 이게 결국은 뭐예요? 천륜, 하늘에서 주어진 천리를 바탕으로 한 윤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천륜을 우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관계로 나타내는 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윤리 도덕적 관계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소크라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중용이라는 말도 썼고 우리 사서 중에 중용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중용이라는 용어를 썼고 중도라는 말도 쓰고 권도라는 말도 쓰고 정도라는 말도 썼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은 누가 인간이 해야 할 도리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이란 인간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의미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우리는 사단에 보면 측은지심이라고 있어요. 측은지심을 낼 수 있는 자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측은지심을 내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측은지심이 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맹자에 의하면 인을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한비자에서는 인이란 그 마음이 흔연이란 말은 기쁘거나 반가운 마음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흔연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묵자에 의해서는 인이란 사랑이다 라고 하고 장자에 있어서는 인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게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의 또 다른 표현이 사랑이에요. 사랑, 애인. 이게 애인이에요. 애인. 자, 밑에 봅시다. 공자는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짓은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 앞에 뭐예요? 진실로. 구라를 치지 말아라. 구라를 치지 말아라. 구라치면은 악한 짓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도사 난창호는 뭐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하지 말아라. 구라치지 말아라. 이렇게 살자는 얘기하고 살았었잖아요. 공자는 마을이 인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골라서 인한 곳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을이 인하다는 얘기는 그만치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공동체의 이상사회가 구현이 됐다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안 산다는 거는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각기 그 부류에 따른다. 잘못을 보면 곧 그의 인함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인함을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대비를 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예, 맑은 영혼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인함을 알게 된다. 인함의 정도를 알게 된다. 공자는 지사와 인인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죽여서 인을 이룩한다 라고 하였다. 자, 결국은 뭐죠? 우리는 맨 처음에 나왔던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중에 지금은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더 우월한 세상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혼란을 좀 더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더 우위인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런 사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자는 지사와 인인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죽여서 인을 기록한다고 하였다라고 해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선조들 중에 이 독립운동을 한 지사들이나 아니면 일제 외구가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북 북쪽 오랑캐들이 넘어왔을 때 거기에 대항하면서 자결을 하고 뭐 이랬던 분, 그러한 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자가 말하기를 사람됨이 효성이 있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면서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 기본이 돼 있으면 기본적인 그 성향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람됨이 부모한테 효도가 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으면은 뭐예요? 권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죠? 질서를 깨는 짓은 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기 싫어하면서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란 여태 본 일이 없다. 자,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 어떠한 결말이 나오는지 역사적으로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군자는 기본되는 일에 힘쓰거니와 기본이 서야 도가 생겨난다. 효성과 우애라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기본일 것이다. 자,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 간에 있어서의 우애가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에 충실되지 않으면은 이 기본은 지금 어디에서 다 이루어져요? 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남의 부모보다 나의 부모를 더 위하고 사랑하며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본능적인 것을 억누르고 내 부모나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한다거나 남의 자식을 내 자식과 조금 더 다름없이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이게 묵자와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이상사회에 있어서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공동 육아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왜냐하면 그러한 실천은 자칫 형식적인 사랑, 위선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부모를 사랑하고서 그 절실한 마음 그대로 남의 부모도 사랑해야 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고서 그 절실한 마음 그대로 남의 가족도 사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실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우리 부모한테 했으면은 우리 부모한테 한 것이 자연스럽게 남의 부모에게도 전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공자의 입장, 유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남의 부모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가까운 데에서 멀리로 뻗치는 이런 단계적인 적용은 사람 아닌 짐승이나 사물에게도 미치게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널리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우주 안의 모든 사물에도 베풀어야 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몸 사랑하듯이 절실하게 다른 사람과 사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례적이 아니라 그건 절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몸에 익혀져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내 근본 사상은 이와 같이 가까운 부모 형제로부터 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또한 인간에게서 모든 사물에게 물이 스며들듯이 훈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기본은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인의 근본 사상은 인간에게서 모든 사물에게로. 예, 인간에게서 모든 사물에게로.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천지자연은 인의 근본 사상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의 결과물은 이 결과물은 뭐예요? 이게 나눔의 원리 이렇게 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눔의 원리. 나의 이익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눔의 원리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또 다시 한번 씁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런 그러한 원리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대동사회,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오직 얻은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정이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너는 내가 끝까지 지켜봐 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일종의 아까 추방 내지는 이게 그 도외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거나 미워할 수 있으려면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 이 얘기는 정견의 입장이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얻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세요. 도리에 맞으려면 여기에서 지금 도리에 맞는 행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의 자세를 취하는 것. 이걸 도리에 맞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도리에 맞는 인간이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도리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얻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얻은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인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공자의 사랑은 무조건 남을 사랑하는 무차별적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무차별적인 사랑은 묵자의 애인이었죠. 근데 이제 유괴에서는 조건적인 사랑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인이라는 속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의 문제이지 공동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는 게 공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공자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얻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정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문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글을 읽으시오, 배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학문에 정진할 때에도 개인의 욕심만을 충족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이기적인 학문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마땅한가의 여부를 살피며 반성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군자나 성인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공부를 우리는 퇴계에 있어서는 경이라 했고 율곡에 있어서는 성이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의 실현을 우리는 이 조선시대 때 넘어오면은 퇴계와 율곡에 있어서는 경과 성으로 이것을 우리는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갖게 됩니다. 자, 맹자의 삼성들과 성악설을 한번 봅시다. 맹자가 말한 인간의 본성.
맹자는 사람은 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은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측은지심. 사람들이 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는 모두가 놀라며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는 것도 아니며 동네와 친구들 사이에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나쁜 이름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맹자는 뭐라고 그래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인변수심, 넌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은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너도 짐승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단의 마음에 있어서의 그 수호주심과 측은지심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나 아니면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사단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평가 중에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게 맹자에 의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맹자는 사단에서 비롯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 우리의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4개의 카테고리 안에 반드시 스며들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맹자는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너는 선하였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순자가 말한 인간의 본성, 순자는 대개 성이나 하늘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러니까 천리에서 품수됐다는 거죠. 배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의란 것은 성인이 만든 것으로 배우면 할 수 있고 노력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예의란 성인이 만든 것 이렇게 되는데 예의는 이의 이치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이렇게 보는 거와 성인이 만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의 다른 표현을 우리는 예와 의라고 합니다. 배우거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성이요, 배우면 할 수 있고 노력하면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갇혀 있는 것은 인이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은 성이고 배우고 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은 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거짓으로 꾸며져 있는, 이게 거짓 위자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 꾸며진 모습 아니니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게. 근데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곧 뭐예요? 이의 다른 방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순자의 말은 확 틀려져요. 근데 인위이다 라고 하면 이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인위의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인이라는 것은 교육의 의미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므로 휘어진 나무는 도지개를 가지고 잡아야 하지만 곱게 되고 무뎌진 칼은 숫돌에 가야만 날카로워지는 법이다. 이제 사람의 본성이 악함으로 반드시 스승으로 삼아 그를 본떠서 배운 뒤에 바로 잡히고 예의를 얻는 데에야 다스려진다. 이제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이게 법사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편협하고 부정하게 되며 예의가 없으며 어지럽지 못해 다스려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순자의 말에 의하면은 네, 스승의 가르침을 잘 쫓으면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쟤는 구제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맹자에 의하면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가 하면 되고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져요. 이게. 이때 인위. 더 생각해보기. 유학이 지향한 이상사회는 그랬어요.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덕 있는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신이야 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자식만을 친애하지 않는다. 노인은 안락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고 젊은이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는 안전하게 자라고 호랍의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사람도 모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땅에 떨어진 남의 재물을 줍지 않고 여러 개 있어도 자기만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난한 모의가 생겨나지 않으며 도둑질이나 혼란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아 문을 닫지 않고도 안심하고 생활하는 이를 대동이라고 한다. 해서 유학이 지향한 이상사회는 대동사회인데 이 대동사회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큰 도가 행해지면 그랬어요. 큰 도.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라는 이 말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는 것은 정의의 원칙이 공동체의 천하의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 공동체 천하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큰 도가 실현이 됐구나. 이 큰 도가 뭐죠? 이거 하늘의 천리예요. 하늘의 이치가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도라고. 큰 도는 문이 없습니다. 대도 무문이란 말 있죠? 결국은 우리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는 얘기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거고, 이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이치가 우리가 도리를 이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거죠. 맹자에 의하면 사단이 이 세상에 잘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 37단원 37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